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모든 장부를 조회하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재장부의 조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장부 조회. 경영을 하다 보면 뭐 거래처별로 채권 잔액, 또 채무 잔액 이런 걸 알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현금 잔액도 알고 싶어 하겠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뭐 매출액이라든가 중간기간 매출액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12월 말일 또는 6월 말일에 그 현재 그 자산부채 자본의 금액 전기 말에 비교해서 얼만큼 증가되었나 감소되었나, 수익 비용이 전기 말에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되었나 감소되었나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선 이 장부 조회가 전산회계 2급이나 1급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세무 2급에는 안 나오고요. FATTAT도 조회를 해서 하는데 이건 조회할 장부가 주어지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산회계 2급이나 1급에서는 장부를 무슨 장부를 조회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정별 원장 조회는 각 계정의 증가, 감소, 잔액을 조회할 때,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은 장부가액이다. 그 다음에 뭐 매출 채권 외상값에서 대순충당금 뺀 것도 장부가액이거나 회수 가능이겠죠. 어떤 계정 금액을 물어볼 때 현재 또는 일자별 계정의 증가, 감소, 잔액 조회 시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합니다. 계정별은 각 계정의 증가, 감소, 잔액 조회할 때.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총계정, 그야말로 모든 계정을 조회하는 겁니다. 모든 계정의 각 월별로 계정의 금액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정 금액 잔액이 가장 큰 거래, 가장 큰, 가장 적은 달을 물어볼 때 계정 금액이나 이제 잔액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크거나 가장 적은 이 말이 들어가면 총계정 원장이에요. 일정 기간의 월별로 금액의 크기와 잔액 비교시, 뭐 1년 중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과 지출액은 총계정 원장. 어떤 특정 계정이죠. 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제 800번 되고 500번 대 복리후생비도 있겠죠. 계정별로 가장 큰 금액, 가장 적은 금액.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가장 크다, 가장 적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은 그야말로 거래처죠. 상점 이름이나 그 회사 이름이 나오거나 그럴 때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의 증가, 감소, 잔액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거래처 원장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전표 입력할 때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했잖아요. 그럼 이게 작성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거 채권도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채무도 얼마 갚아야 되는 거 얼마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누구한테 갚아야 될 건지 누구한테 받아야 될 건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거래처별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뭐 받으럼 지급원의 거래처별 잔액은 6월 말일에 얼마인가, 또는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잔액, 거래처별로 잔액이 뭐 이렇게 얼마인가. 근데 그 거래처별 잔액이 가장 많은 가장 적은 거래처.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가장 적은이 나오면 총계정, 위에서 총계정 원장이라 그랬지만 가장 많은 적은 거래처란 말이 나올 때는, 하여튼 거래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에요. 아니면 상점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 나올 때 그때는 무조건 거래처 원장입니다. 이건 채권 채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명이나 거래처 별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거래처 원장이고, 일월계표는 그 일정 중간 기간입니다. 뭐 3월부터 5월까지 금액이 뭐 여기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럴 때는 일월계표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이 일월계표는 그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이 일월계표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고 그 밖에 대체 지급, 뭐 대체 수입, 현금 수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1월 계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출한
어떤 계정금액 또 현금으로 수입한 뭐 무슨 계정의 금액 그러면 무조건 1월계표예요. 그리고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입금과 출금과 잔액을 알 수 있는데 잔액을 물어볼 때는 요거를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의 총 입금액을 물어보고 출금액을 물어볼 때는 1월계표 보는 게 더 편해요. 현금 출납장은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다 더해야 돼요. 뭐 1월부터 3월이다 그러면 1월부터 3월 동안 3개월치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1월계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기간이에요. 뭐 5월부터 10월까지 뭐 이렇게 중간기간. 그런데 1월 1일부터 뭐 6월 말까지 금액 그러면 학계잔액선표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판관비의 현금 지출액, 뭐 판관비의 현금 지출액, 그럼 집계로도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 합계 현금 지출액, 이것도 1월계표, 기간별로 금액 비교 및 현금으로 입출금, 일단위 월단위 거래 내역 조회 시, 3월부터 5월까지 판관비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가 가장 많은 달과 금액은, 이러면 이제 3, 4, 5월을 각각 조회를 해야 돼요. 월계표를 가지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액 잔액은 현금 출납장 또는 1월계표. 1월계표를 봐도 잔액을 볼 수 있고 현금의 그 기간 동안의 입금액과 출금액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학계잔액계산표는 이거는 총 최종 금액이니까 자산부채 자본 전기말의 비교하여 6월 30일에 외상매출금 증가 감소액은 얼마냐? 그럼 6월 30일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말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재무상태표예요. 자산부채 자본이면. 그 다음에 12월 30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12월 30일에 재무상태표 제출용을 보면 되고, 매출채권이니까 매출채권은 외상값하고 받을엄이니까 합친 거는 그 재무상태표에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는데, 관리용은 우리가 이렇게 전표 입력하면 나오는 결과물이고, 제출용은 이제 제출할 때 뭐 경영자한테라든가 주주한테 제출할 때, 표준용은 세무서에다가 세무신고할 때 쓰는 겁니다. 대손충당금 차감한 잔액은 장부가액이다. 그리고 6월 30일 기말 현재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과 전기순이익 비교는 당연히 손익계산서죠. 수익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 현재 잔액조회 및 결산정리상 분기 시는 합계잔액산표 잔액을 보고, 요거 합계시는 합계잔액산표를 보고 계산하거나 참조하여 이제 분기한다. 전표 입력한다.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부가세 신고서 세액내서 합계표 매입장 매출장 조회. 그래서 단기총 제조비용과 단기제품 제조원가 재료비 농업비 제조관비 물어볼 때는 제조원가 명세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조회. 부가가치세 앞에서 설명드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는 뭐 공급가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납부세액, 차가감, 납부세액, 예정누락분. 예정누락분은 세무이급에 나오는 거고, 세액내서 합계표는 거래처 수, 세액내서 매수, 거래처별로 세액내서 매수를 조회할 수 있어요. 거래처별로. 매출 또는 매입별로 조회하고, 과세 유형별로 과세, 면세, 영세 이런 거는 매입 매출장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그 과표 명세 우리 봤었죠. 과표, 면세총액, 고정자산 매각대금, 수익금액 제외. 과표 이거 앞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요것도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것 제일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 FAT 뭐 1, 2급에서는 뭐 요런 거 있는데 이건 참조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조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5월 중 제조경비 지금 3,000번대 우리가 회사 등록해서 지금까지 입력했던 그것을 가지고 조회를 하겠습니다. 6월 중 제조경비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현재 6월 중 현금 지출액 요거는 월계표라고 있어요. 여기 월계표 1월계표 이거를 조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월 중이니까 그냥 월계표 그냥 5월 다음에 5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조경비 현금 지출액, 여기 제조경비를 찾아야 돼요. 여기 제조경비 여기 있네요. 제조경비, 요 제조경비 여기 요렇게 부등호 이렇게 가로친 거 있죠. 요거 제조경비 뭐 판관비 이렇게, 요거는 합친 금액이잖아요. 여기 이거 판관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거 다 더한 거고, 이거 쭉 내려가면 있죠. 자, 여기 제조경비는 제조경비의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그럼 요거죠. 현금으로, 여기 있는 현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현금은 차변에 있다고 현금이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중심이 요거 기준이에요. 요거 기준. 그러니까 제조경비, 즉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출했고, 이거는 그 밖에 거로 지출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경비, 제조경비의 합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현금은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뭐 이렇게 이제 이자를 받았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밖에 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든가 뭐 다른 걸로 당좌예금으로 입금됐다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현금의 수입이고 이쪽은 현금의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금의 지출액이고 이거는 현금의 수익액이고 이건 현금의 잔액이에요. 그럼 여기에 복리후생비 현금 지출액은 바로 요게 지금 제조경비라 그랬죠. 제조경비는 요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요거죠. 요거 134,810원. 그래서 134,810원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에 답 입력하는 날에 입력해야 돼요. 3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도 되고요. 합계된 액선표를 조회해도 돼요. 합계된 액선표는 그냥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월 30일, 그러면 03월 찍으면 그냥 말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 현재 외상매입금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부채, 여기 외상매입금 있죠. 이건 합계고 이건 잔액입니다. 잔액. 그럼 잔액이니까 여기 3,570만원. 자, 이거 3,570만원입니다. 3,570만원. 여기 요 금액 3,570만원, 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봐도 되고 합계잔액선별 봐도 되고 계정별 원장을 봐도 됩니다. 계정별 원장에 3월 30일 그러면 03월 31일, 03월 31일.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코드가 251번이죠. 251번. 그러면 여기 외상매입금 잔액 3,570만원 나와있죠. 이걸 봐도 되고 합계잔액선별 봐도 되고, 꼭 어떤 장부 하나만 봐가지고 답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구했고, 두 번째,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거래처별로. 자, 여기 거래처가 나왔죠. 거래처가 나오면 바로 거래처 원장입니다. 볼 것도 없이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 원장인데 9월 30일 현재 그랬어요. 09월 30일, 09월 30일.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요 코드 모르면 풍선 눌러갖고 이렇게 외상매출금 조회해도 되는데, 우리 앞에서도 코드는 외우자 그랬죠. 108번. 그리고 엔터 치면 거래처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다 적어주면 돼요. 자, 여기다 적을 때 이제 이렇게 거래처별로 이렇게 적으면 이제 빌리 패션은 요 금액 600만원. 시험에는 이렇게 다 물어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나래, 주 나래는 자, 금액이 얼마 남았어요? 1980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1980.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이죠? 그럼 이거 다 적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거래처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쭉쭉쭉 밑으로 적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여기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얼마냐? 그럼 여기서 외상값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가 여기죠. 요거 나래.
나래한테 지금 외상값 받을 게 제일 많죠? 요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거래처별로 각각 얼마인가 이거 다 물어보진 않아요.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래처 또는 가장 적은 거래처,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큰 거래처가 관심이 많겠죠. 이거 왜 이렇게 외상값을 많이 못 받았느냐, 빨리 가서 받아와라,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래처, 이거 실무 보는 사람이 거래처별로 이거 외상매출금 잔액가 얼마인지 뽑아 오세요 그러는데, 이걸 보고 뽑아서 갖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뽑을지 모르고 있으면 혼나겠죠. 회계 배웠다더니 뭘 배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부조회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30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거는 현금 출납장을 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요 현금 출납장, 잔액은 현금 출납장 보는 것도 가장 편해요. 4월 30일이니까 04월 30일, 04월 30일. 그럼 여기 잔액이 927만 9천원. 자, 927만 9천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잔액은 927만 9천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꼭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1월계표. 자, 1월계표에 그냥 월계표. 자, 4월 30일이니까 그냥 04월, 04월 찍으면 여기 현금 잔액, 여기 있죠? 자, 여기 927만, 여기 아까 8천원이었나? 927만 요거 8천원이었네요. 927만 8천원. 요 927만 8천원 요거. 요게 잔액이에요. 요게 지출액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요 현금은 지출한 거예요. 현금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거고, 이거 66,000원은 교육훈련비를, 이건 현금 지출한 거고, 이거는 그 밖에 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건 세금을 현금으로 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이 이거 기준이지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현금이 여기 있다고 차변에 있다고 이건 현금 들어온 합계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현금이 나간 합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은 잔액이고, 이쪽은 현금이 들어온 잔액이에요. 이쪽은 현금이 들어온 잔액, 이쪽은 현금에 들어온 잔액, 들어온 합계, 이건 나간 합계, 현재 남은 잔액,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까 현금의 잔액 그랬을 때 아까 현금 출납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4월 30일, 04월 30일, 04월 30일. 그럼 여기 927만 8천원 맞죠? 자, 여기 927만 9천원이 아니고 927만 8천원 맞아요. 1년 중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그랬어요.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총계적원장이에요. 이걸 꼭 외우세요. 가장 많은,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 가장 많은, 가장 적은 그러면 총계적원장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11월 1년 중 그랬죠. 1년 중, 1년이면 그냥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고 그랬어요. 이거 풍선 눌러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여기 지금 판이라고 나왔죠. 여기 판매관리비야. 그러니까 800번대. 그래서 여기 811번. 그럼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복리후생비 지출이 쭉 나와요. 이거 복리후생비 비용이니까 차변이 발생이죠. 자, 그러면 요 두 건밖에 없네요. 가장 많은 달과 지출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가장 많은 달은 9월이고 금액은 40만원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거기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자, 그 실제로 그렇게 시험 보는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 현재 단기총 제조비용과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거는 이쪽을 봐야 됩니다. 이거 보면 안 돼요. 이쪽에 여기 결산,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인데 기말 현재 그랬죠? 그럼 기말 현재는 12월이에요. 그럼 여기에 단기총 제조비용, 단기총 제조비용은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이건 전기 말 거예요. 이건 전기 거고 이건 단기 거예요. 자, 단기총 제조비용. 자,
여기 단기총재제 비용은 63578 140 요게 단기총재제 비용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거죠. 이거 69578 140 자, 이거는 반드시 시험지에다 메모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답지에 이거 보고 답지에 그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시험 보고 나서 저녁 때 한 8시나 그때쯤 되면 답안이 발표돼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그러면 답하고도 맞춰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기점 제조원가 요거와 단기총 제조비용. 단기총 제조비용은 재료비, 노후비, 경비를 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기말현재 단기순이익과 정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보고 기말현재니까 12월. 그러면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서 단기순이익.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전기순이익은 요거고 단기순이익은 이거예요. 단기순이익과 전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럼 요걸로 이제 이렇게 답을 쓰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은 317, 그 다음에 770, 그 다음에 전기순이익은 얼마예요? 전기순이익은 40515. 요렇게 되겠죠. 요거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요건 단기순이익이고 요건 전기순이익입니다. 요건 단기순이익, 요거는 전기순이익. 그 다음에 기말현재 매출채권은 얼마냐? 이거는 당연히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되겠죠. 12월 30일 현재 매출채권. 그러면 12월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요건 필요 없어요. 자, 매출채권은 외상값하고 받으럼이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하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요 제출용을 누르면 여기 매출채권하고 이렇게 금액이 딱 나와요. 이렇게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여기 나오고 요거 대손충당금은 대손 예상액이야. 여기서 요거 빼면 장부가액이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매출채권 금액은 108580 빵빵빵. 그래서 요거 만약에 장부가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금액을 적어야죠. 뺀 금액. 그리고 뭐 외상매출금 각각 물어볼 때는 이걸 해야죠. 여기서 이거 뺀 금액 요거, 여기서 이거 뺀 금액 요거. 그 뭐 받으럼 잔액 얼마냐,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냐. 그런데 매출채권을 물어볼 때는 이거 제출용을 봐야 돼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관리용에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거 세 개를 다 합친 거죠. 표준용은 요건 세무서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세무보고할 때. 이렇게 장부조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조회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딱 세 문제만 출제가 되는데 그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장부를 조회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이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장 매출장 그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문제는 장부조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부조회까지 하는 문제가 이제 전산회계 1급의 요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그 오류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류 수정이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이건 회사를 바꿔야 돼요. 3401로 여기 회사를 바꾸고 3401로 바꾸고 다모아전자로 바꾼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여기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 일반 전표고 여기 메인 매출 전표고 18점씩 두 개 36점이고 그 다음에 조회 문제가 이게 6점이에요. 두 문제. 자, 근데 우리 여기 그 오류 수정, 오류가 있는데 정정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는 일반 전표를 들어가서 할 거냐 메인 매출 전표를 들어가서 할 거냐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 있죠?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는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는 일반 전표예요. 그럼 첫 번째 보니까 보통예금에 입금된 외상매출금의 수익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이게 처리했다. 그럼 이건 일반 전표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9월 5일
날짜 주어진 대로 그냥 찍으면 돼요. 9월 5일 날. 그럼 여기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태상전공 이거를 외상매출금 회수액인데 이거를 제품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외상값 회수가 맞는데 550이 계약금으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이걸 고쳐야죠. 뭐라 고쳐야 됩니까? 108번 외상매출금으로 고치면 끝난 거예요. 거래처는 다 맞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원 부가가세 별도 전자생에서 수치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서 날짜는 요 날짜 10월 04일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이거는 불공이 맞죠? 불공제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대요. 그럼 분계에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앞에 설명할 때 이게 고친 거예요. 이게 고쳐져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단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앞에서 이거 했었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 있는 건데 오류 수정을 했는데 지금 원래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 자, 복리후생비니까 요것도 뭐로 했었냐면 51번 과세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현금하고 요게 이제 뭐로 돼 있었냐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번 풀었었기 때문에 다시 원 문제로 지금 고치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요 문제 상태에서 알고 보니까 매출거래처 야유회비 지원했어요. 이건 거래처 접대로 지급한 거죠. 접대비를 지출한 거예요. 이제 접대비란 계정은 없어졌죠.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거 이런 거는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요 과세를 여기 불공 54번 불공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풍선 모양 눌러갖고 여기에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 과거에는 접대비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이게 뭐로 돼 있었냐면 이제 복리후생비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불공으로 고치면 이거 새로 입력해야 돼요. 새로 입력을 뭐라고 해주냐면 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요거 이렇게 고쳐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요거 과세로 돼 있었고 복리후생비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불공제예요. 그래서 불공으로 고치고 요 분계도 다시 해준 겁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자, 이 문제는 이제 됐고 간단하게 이제 우선 오류 수정부터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산 정리와 조회 문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 자, 이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회사 코드를 몇 번으로 고치냐면 이제 회사 코드를 3402로 고치세요. 3402. 이거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이렇게 고쳐서 하면 되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하셔도 돼요. 제가 화면에 제가 문제를 다 띄워놓고 하니까 요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 오류 수정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8월 10일 날 여기 부가세가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예요. 자, 이렇게 여는데 자, 날짜를 찍어요. 08월 이건 쉬워요. 날짜 이렇게 날짜 찍고 이거를 보니까 없어. 자, 보니까 본사 판매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에 대한 만능공업사에서 정비를 받으면서 58만 3천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럼 이건 현과로 해야 되는데 회계 당담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럼 어디 입력이 돼 있다는 겁니까? 일반 전표를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일반 전표 08월 10일 날
자, 요거 요렇게 보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58만 3천 원이잖아요. 부가세 포함 금액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만능공업사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뭐 여기 문제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이거를 보고서 여기다 입력하고 이걸 삭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는 그냥 삭제를 해도 돼요. 삭제를 하고 여기 요걸 보고 이제 요거 일반 전표는 이제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됐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정비를 받고 화물 자동차니까 이건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데, 경차나 화물차는 부가세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라면 여기 현과 61번 현과로 해줘야 돼요. 61번 현과. 그 다음에 요거는 정비, 차 정비. 그리고 공급가액. 여기 현과 카과 건별은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되죠. 그럼 여기 58만 3천 원. 58만 3천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53만 원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만능공업사. 그리고 여기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는 필요 없죠. 그럼 분계는 1번 현금. 현금으로 하고,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차량을 고친 거니까 차량 유지비인데 본사 판매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차량 유지비 중에 800번대 공장차가 아니고 본사 화물자동차예요. 본사 판매부서 화물자동차. 본사도 물건 팔려면 배달해 주려면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800번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걸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로 옮겨 적어야 돼요. 이런 잘못된 처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수정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 금액도 안 나오고 거래처도 안 나오면 이걸 보고 여기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끝났고, 두 번째, 대한적십사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3만 원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거는 부가세가 없는 거니까 여기 날짜 12월 20일 일반 전표에다가 그냥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세금 공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현금으로 기부한 판관비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세금 공과로 처리되어 있다. 여러분들 기부를 했다 그러면 세금 공과가 아니죠. 그냥 적십자에 다달이 내는 회비라면 세금 공과지만 이거는 적십사사에 특별히 기부한 거라 이걸 세금 공과로 할 게 아니라 기부금으로 해줘야 돼요. 기부금, 이렇게 기부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류 수정은 이 날짜를 입력하고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를 여러분들이 부가세가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 없으면 일반 전표 들어가서 올바르게 입력을 새로 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번 시간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결산정리사항과 장부조회 그리고 오류 수정도 같이 한번 심화 문제로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